최근에 상담하다가 좀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호자님은 다른 훈련사와 CSAT 프로토콜로 교육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 보호자님이 진행하셨던 교육은 CSAT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이 훈련사는 분리불안 교육 시작을 릴렉세이션 프로토콜로 진행을 했고 이후에 CSAT 프로토콜을 붙여서 진행을 했다고 하세요. 보호자님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보호자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저와 교육을 진행 중이신 다른 보호자님도 비슷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보호자님은 대략 유추해서 이제 혼자 연습을 진행을 하셨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서 저에게 이제 상담 문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이 강아지는 분리불안 교육 전에 다른 어떤 밑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님이 바로 문을 여는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사도 보호자도 CSAT 프로토콜을 그냥 문을 나가는 방법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문을 나갔다 들어오는 방식만 따라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하지만 CSAT 프로토콜은 단순한 훈련 방법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감정 상태를 바탕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따라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시기 힘드십니다. 이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혼자 있는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리불안은 대부분 한 가지 문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짖음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배변 실수, 이제 기물 파손 혹은 이제 퍼피 시기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나 사춘기 시기의 문제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각 문제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같이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강아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CSAT 프로토콜은 그냥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국제 인증 반려동물 분리불안 교육 전문가 과정은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반려견 행동과 그 다음 훈련에 대한 국제 인증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분리불안 교육은 단순히 문을 닫고 나가는 연습이 아니라 강아지의 상태, 동반되는 행동 문제, 보호자의 생활 패턴까지 함께 보고 설계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아지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보고 흐름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바로 대부분의 분리불안 강아지들은 문을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른 방법을 같이 쓰면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불안과 동반되는 행동 문제도 또 문을 나가는 과정도 CSAT 프로토콜에서 안내하는 흐름대로 정교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 힘드세요. 왜냐하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느 날은 노즈워크 장난감 줬다가 어느 날은 기다려 하고 나갔다가 또 어느 날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오지도 않았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강아지는 더 혼란스럽고 결국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CSAT 프로토콜과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프로토콜이라는 이름 때문에 혼란이 좀 오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은 분리불안 교육 자체가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진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리불안 교육에 대입을 하면 오히려 분리불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은 결국 기다려 교육인데요. CSAT 프로토콜에서는 분리불안 교육에 기다려 교육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불안 교육의 목표는 강아지가 억지로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견디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나가는 과정과 혼자 있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다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SAT 프로토콜에서 안내하는 대로 이 교육들을 절대로 섞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서 진행합니다. 그날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단계를 설계하는데요. 보호자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다 하셔도 강아지의 상황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날은 거기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여도 프로토콜에서 안내하는 강아지의 감정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는다면 시간을 더 늘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에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혹은 외출 시간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보호자님이 외출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강아지가 조금씩 이러한 무서워했던 보호자님의 외출을 안전한 경험으로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을 해보셨는데 잘 안 되셨다면 이거는 보호자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방향과 방법이 섞여서 강아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분리불안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는 강아지 입장에서는 좀 보호자님의 외출에 대해서 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불안은 강아지 상황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금동스쿨 지금 5월 수업 모집 중인데요. 이제까지 열심히 교육하셨는데 맡기신다면 혹은 지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금동스쿨로 수업 신청 주시면 제가 강아지의 상황에 맞는 수업을 직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